투데이 핫 뉴스 앤 인터뷰. 어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 사회 전반에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공감대가 더 커진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법에 대한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이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네. 예, 2020년도 4월에 그 이천의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나서 네. 38명이나 이제 사망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 예, 그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해서 그때 이제 국회와 또 이런 거 관련된 노동계에서 이 중대재해 시에 이 경영자를 처벌해 달라라는 입법 청원을 하고 네. 그게 이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서 어제부터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네. 분이 이제 건설 현장 같은 데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 예방하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네. 안전 보건의 그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왜냐면은 지금 뭐 어떤 규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예, 그 경영 책임자에게 이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라고 해서 이걸 지키도록 했는데 이거를 네 가지로 지금 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네. 예, 그 네 가지가 뭐 하나를 예를 들자면은 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라.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네 개의 의무를 지금 정해놨는데 네. 이게 조금 포괄적이고 그 사업장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 네네. 이제 그 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음.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라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행은 됐는데 네. 아직 합의는 제대로 안 됐어요. 그 네. 범위에 대해서. 산업 현장이나 유통업계 등은 전담 부서까지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산업계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은 이제 대기업들은 예. 이제 안전 관리 책임자를 더 늘리거나 또 그런 이제 담당 부서를 정하고 네. 또 어떤 회사인 경우에는 그 이제 사장 직속으로 네. 안전 조직을 만들어서 안전 인력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제 대기업들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전반적으로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 현장에서 혹시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배달 사업이 굉장히 활발해졌잖아요. 네, 이 배달 업계도 중대재해법 적용됩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그래요? 중대재해법에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적용이 돼요. 5인 이상. 근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2년 후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네. 법의 그 기본 취지가 모든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예, 당연히 그 배달하는 업종도 해당이 되고 네.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 다 이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5인 이상 이제 방송국 네. 네네. 방송국이요? 방송국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이 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제외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인천시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이고, 그냥 참. 일반 기업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다 아, 되게 포괄적이어서 방송국도 그걸 네.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자, 그러면 예외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적용이 안 되는 거는 네. 5인 미만 사업장. 그다음에 2024년 에 가서 이제 적용되는 네. 50인 미만 사업장, 그다음에 건설업체는 50억 미만인 그 건설업체는 당분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데는 왜 5년 후부터 적용이 돼요? 어떤 거요?
5년 후부터 적용되는 곳들은 왜 그런 5년이 거예요? 5년이 아니라 2년 후에. 2년 후? 그러니까 5인 미만은 너무 아. 사업체가 작기 때문에 예외를 예. 시켜준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음. 적용이 되고요. 다만 법의 시행을 네. 50인 미만이나 예. 그 건설업체는 매출액이 50억 미만인 데는 네. 법 적용 시기를 2년 유예를 아. 해놨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아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일부에서는 이 처벌 기준부터가 너무 모호하다. 또 현장에서의 지침도 모호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이제 경영계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네. 이 법이 원래 그 만들어진 취지가 음. 그 회사의 최고 책임자, 경영 책임자를 네.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전까지는 법인을 처벌하는 건 있었지만, 이 그 회사의 대표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미비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범위,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보건 그 확보 의무가 4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 의무가 지금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걸 적용하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고용노동부나 네. 기업이나 지금 다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사실 이번에 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공감대는 더 커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를 거두려면은 또 어떤 장치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런 그 근로자들의 사망이나 부상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네. 바로 건설 현장입니다. 그게 한 70% 이상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 건설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 안전 특별법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법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한 그런 작업 환경을 만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네. 그 피해액이 뭐 10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그 작업장이 안전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네네. 예, 그 어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도록 하자 해서 이제 그런 제도들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용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